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0월 1일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대책입니다. 서울 주택가격은 2018년 9.13 대책 발표 이후 32주간 하락했지만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 확산으로 7월 1주부터 2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핀셋 규제라고 해서 생각보다 약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감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시 한번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 2018년 9.13 대책과 양상이 비슷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요점을 놓칠 수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특징으로 첫째, 실수요를 제외한 투기용 목적의 대출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대출 창구를 좁혀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통로를 확 줄이고 빠져나가는 구멍을 많이 메웠습니다. 둘째, 장기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함으로써 이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제까지의 정책이 양도세를 높였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무서워 팔지 못하고 이 때문에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세를 낮추는 쪽으로 살짝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0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낮추어 시장을 테스트해 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유세 강화는 이제까지 방침을 조금 더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정부는 이제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어 이들을 등록하고 양성화하도록 하였는데 그러한 혜택을 축소하여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최대 8년간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출 축소 중 대출량의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가 현재 40%인데 이를 조금 더 축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경우 현재는 6억 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지만 앞으로는 4억 8천만 원까지 받게 되어 금액이 다소 줄게 됩니다. 특히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출 없이 전세를 끼고 사거나 다른 용도의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현금을 가지고 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대출 규제 중에서도 이제까지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것을 조금 더 메웠습니다. 연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DSR 규제는 이제까지 은행에게 자유를 맡기고 다만 평균만 40%를 유지하도록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고액 대출량은 우려한 고객이므로 기존의 대출이 많더라도 추가적인 대출을 해주어 이들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실탄을 공급하였는데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규제 지역에서 한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구매하고 기존 주택을 2년 내 파는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하는 제도를 고쳐서 1년 내로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1년 내 기존 주택을 비싸게 팔고 나가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보다 신중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현행 대출 규제에 존재하는 빈틈을 조금 더 메운 것입니다. 사업자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주택 대출도 차단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들도 사업용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연간 이자 비용에 대해 연 임대소득이 150% 이상이 되어야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신분으로 돈을 은행에서 빌려 주택 투기를 하는 창구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관대하게 이루어지는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허그보증 등 공적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9억 이상 주택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아 실제로 9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면 즉시 대출을 회수하도록 하여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하였습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다소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종부세 인상률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상률 자체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가가 단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보유세 부담이 예상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 높인 것은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일시적인 세부담의 증가폭을 확대하여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고가아파트 공시가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시세 9억에서 15억 원은 70%, 15억 원에서 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하여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제까지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 공제 혜택이 컸는데 거주기간도 길어야 혜택이 커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받으려면 이제부터는 10년간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내 전입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를 면제하던 것을 1년으로 줄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편법을 통하여 절세하면서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부담스럽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기존 주택을 제 값을 받고 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개편한 것입니다. 임대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사실상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철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에 대한 혜택도 줄였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되었고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현재는 2주택자 10%, 3주택자 20%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2020년 6월까지 매도하면 그러한 벌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규제의 태풍을 불어 옷을 벗기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햇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그러한 다주택자의 매물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를 해보고 시장의 반응을 보아 향후의 정책을 결정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번 정책에서 가장 괄목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기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확대, 자금 출처 조사 강화, 주택 공급을 계획대로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부총리의 정책 발표에 국세청장이 대동함으로써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에 새롭게 포함된 지역입니다. 7월 이후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넘었거나
수도권의 1.5배를 넘어 집값 상승을 이끈 지역에 추가 적용됩니다. 서울, 강남과 마포 등 기존 지역을 포함해 동작과 양천 등 13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과 광명, 하남 등 13개 동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향후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치가 굉장히 폭넓고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눈치를 보면서 관망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거래량은 10월 피크를 치고 11월부터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들었는데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과연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매수자도 관망으로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매수자의 상당 비율이 30대로 주택거래 상승장의 피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구두닦이가 주식을 사면 고점이니 팔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는 매도 시기를 노리고 있는데 더 이상 가격은 오르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보유세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열어준 퇴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매물이 나오지 않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매물의 출현은 주택가격의 상승세를 꺾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추가적인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갈수록 현저하게 강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더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려 6년이나 지속되어 온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추세를 하락으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